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놀이지도 8강 2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이번 2교시는 신체운동놀이 지난 시간 영화 활동했고 유아 신체운동놀이 한 몇 가지 살펴보고 바로 영역별 모의 수업을 한번 계획안을 같이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체운동놀이 실제에서 유아 신체운동놀이 3, 5세 아이들의 신문지 변신 스키를 한번 활동 교육안을 보겠습니다. 활동 목표로는 놀이 규칙에 맞게 대근육을 조절한다. 또 지시대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신체 조절력을 기른다입니다. 활동 자료로는 뭐 신문지, 신호음, 경쾌한 음악 간단하죠. 그다음에 도입 전개 마무리로 진행하는데 도입 부분에는 놀이 흥미 유발 단계로서 1, 첫 번째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계획안을 짭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운동 경기 중 스키에 대해 호심을 유발한다. 이죠. 흥미 유발이니까. 이럴 때 이제 TC 해가지고 선생님께서는 뭐 스키에 대한 수수께끼를 내볼 수 있겠죠. 뭐 스키 이 운동은 뭐 눈 위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뭐 아니면 스무고개처럼 그러면 애들이 뭐요. 뭐 또 뭐 스키 타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있어요, 없어요. 뭐 스키를 직접 타본 경험이 있나요? 있어요. 어디 가서 타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 놀이 소개와 놀이 전개가 있죠. 놀이 소개 부분에서 두 가지 활동이 있네요. 스키 타기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놀이 활동 방법을 예측해 본다. 입니다. 여기도 생략이 됐는데 TCTC에서 뭐 신문지를 이용해서 뭐 스키 모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얘기 나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키 탈 때 팔과 다리의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자유롭게 표현해 보아요. 표현 활동도 해볼 수 있겠고 또 어떤 방법으로 신문지 스키를 타면 또 재미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해서 놀이를 소개한 다음에 세 번째 신문지 변신 스키 놀이 방법 해서 서로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한 네 가지로 알아봤죠. 신문지를 스키 모양으로 길게 접어볼 수 있고 또 신문지 스키를 발에 대고 스키처럼 미끄러지듯이 타본다. 또 세 번째 두 명의 유아가 한 팀이 되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끌어주며 탈 수 있고 또 네 번째로 다양한 음악에 느린 음악 빠른 음악 다양하게 느리게 빠르게 맞추어 자유롭게 스키를 타보는 놀이로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직접 놀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놀이 전개 단계에서 네 번째 제목으로 놀이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보고 놀이를 진행한다. 놀이 시 지켜야 할 규칙이 뭐가 있을까요? 재미있게 놀이하려면 어떤 규칙으로 어떤 놀이 규칙을 한번 세워볼까 해서 같이 이런 규칙이요 저런 규칙이요 할 수 있겠죠. 신문지가 스키처럼 미끄러워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면 좋을까? 그래서 미끄러우니까 뭐 부드럽게 움직이면 좋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짝이 된 친구를 끌어주거나 밀어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 재미있게 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놀이 전개 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입 전개 마지막 마무리 평가 놀이 평가 단계에서 다섯 번째 활동 이름으로 놀이를 하고 난 후의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라는 때는 이제 뭐 TCTC 선생님과 유아들이 뭐 스키 탈 때 스키 놀이를 할 때 뭐 재미있었던 점 무엇일까요? 뭐요 하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뭐가 어려웠고요 뭐가 어땠어요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니까 신문지 스키를 잘 탈 수 있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뭐 스키 타기 활동을 하고 다 하고 나서 다른 놀이로 어떻게 바꾸어서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이 평가하면서 확장 활동으로 연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의점으로 신문지가 미끄러움으로 서로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주어야 되겠죠. 확장 활동으로는 신체 표현과 미술 활동으로 확장을 했네요. 신체 표현으로는 이제 직접 변신 스킬을 해보았으니까 신체 놀이 운동이 하지만은 신체 표현 같은 거 표현은 음악이 또 가미가 되면 신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스키 뭐 스키 선수가 되어서 김연아 선수처럼요. 내지는 뭐 이렇게 빙 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두 번 세 번도 돌아볼 수 있겠고 하겠죠. 그다음에 미술 활동으로는 신문지 접어 모자라든가 지갑 이런 게 신문지를 이용한 신체 놀이니까 신문지를 이용해서 미술 활동으로 연계했네요.
그래서 신문지 타기라든가 신문지 접어서 스키 타기라든가 이런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신체 활동으로 과일 바구니 만 5세 활동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과일의 이름을 알고 자리 바꾸기 게임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목표와 또 지시대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신체 조절력을 기른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일 사진 목걸이라든가 술래 밀짚 모자라든가 경쾌한 음악 파일 같은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입 전개 마무리해서 도입에서는 놀이 흥미 유발 단계라 그랬죠. 첫 번째 활동으로 여러 가지 과일 이름에 대해서 수수께끼로 이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티시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과일에 대한 수수께끼를 내면 어떤 과일인지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거 이런 수수께끼를 선생님이 이제 쭉 생각해 내야 되겠죠. 여기서는. 흥미유발에서는. 그다음에 오늘 게임 도구로 준비한 과일 요즘에 많이 나오는 아직까지 나오는 포도라든가 사과, 포도란다. 딸기, 포도, 바나나, 자두 이런 등의 이름을 수수께끼로 알아맞히도록 선생님이 이제 다 이렇게 적어 와야 되겠죠. 또 세 곡의 수수께끼, 네 곡의 수수께끼, 다섯 곡의 수수께끼 해가지고 연령에 이게 5세니까는 한 네다섯 개 곡의 수수께끼 를 이제 주면서 끝까지 듣고 어떤 과일인지 아는 친구들 손을 번쩍 들고 말해보세요 한다든가 어떤 이제 흥미를 유발시켰어요. 두 번째 놀이 소개와 놀이 전개 단계 중에서 전개 부분엔 두 가지로 나눠졌죠. 놀이 소개와 놀이 전개. 놀이 소개에서는 두 가지로 활동 이름을 나눴습니다. 과일 바구니 게임 도구를 제시하고 놀이 방법을 예측해 본다인데요. 게임 도구로 준비된 여러 가지 과일 목걸이 중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씩 말해보아요. 나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과일 목걸이를 갖지 않고 밀짚 모자를 쓰게 되는 친구는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술래가 과일 이름을 말했을 때 그 과일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술래는 밀짚 모자를 쓰게 돼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놀이 방법을 예측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측을 했으니까 게임 진행 방법을 서로 이제 이렇게 딱 정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놀이할 수 있겠죠. 과일 바구니 놀이 방법 해가지고 원 대형으로 둥글게 앉고 술래 한 명을 정한다. 우리도 이거 많이 하잖아요. 수건 돌리기 같은 거 할 때도 게임 대형으로 둥글게 모여 의자나 스티커로 자리를 표시해 둔 상태에서 원 대형으로 앉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술래 외에는 모든 유아에게 순서대로 과일 목걸이를 나눠주고 목걸이의 과일로 자기 이름을 말해보는 거예요. 1. 사과, 2. 딸기, 3. 수박, 4. 바나나, 5. 키위, 다시 사과, 딸기, 수박 순서대로 이렇게 사과, 딸기, 수박, 바나나, 키위 이렇게 이 순서를 1은 사과였고 2는 딸기였고 이거 순서를 되게 알아서 반복해야지 그 이름을 술술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술래가 된 유아의 과일 장사 아저씨가 이제 밀짚 모자를 쓰는 거죠. 원 중앙에 서고 5가지 과일 이름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과일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사세요? 딸기 사세요? 사과 사세요? 하고 외치면 술래가 말한 과일 이름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유아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둥그렇게 만 5세니까 20 몇 명이니까 5가지라면은 5, 35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한 3명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모두 일어날 때 이때 술래도 비어있는 원형대로 가서 손수건을 뒤에다 놓고 손수건을 미처 못 잡으면 꽉 잡잖아요. 아니면은 내 뒤에 손수건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 손수건을 들고 막 뛰는 것처럼.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 의자나 스티커 같은 거죠. 비어있는 자리에 앉지 못한 유아는 술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과일 장사 아저씨, 여기 밀짚 모자를 써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게임을 반복하게 되면 신나는 원대형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 부분에 놀이 소개도 했고, 이제 놀이를 신나게 전개하겠죠. 네 번째는 놀이시 지켜야 할 규칙들도 알아보고 놀이를 계속 진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술래가 된 친구의 자리, 의자라든가 스티커가 있었겠죠. 그거를 빼면 전체 인원에서 자리 하나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의자 같은 거 보통 할 때라든가 그때 의자 하나씩 빼면서 또 의자 차지하려고 막 둥글게 돌다가 얼른 앉고 또 둥글게 돌다가 얼른 앉고 그렇게 하는 게임도 되겠죠. 그래서 술래는 과일 목걸이 중에 과일 이름을 몇 개까지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까요? 이렇게 규칙도 정해서 아까
뭐가 있었죠? 뭐 사과, 이리 사과, 딸기, 수박, 바나나, 키위, 뭐 사과, 딸기, 수박, 바나나, 키위 이런 이름 순서대로 그 다음 더 다른 것까지 뭐 6개, 7개, 8개 이렇게까지 많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뭐 이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진행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술래가 과일 이름이 아니라 과일 바구니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사과 바구니 뭐 아니면은 사과 뭐였죠? 딸기였나? 딸기 바구니, 뭐 수박 바구니, 바나나 바구니 막 이렇게 부르면 좋을까? 모든 친구들이 일어나서 막 자리를 막 바꿔요. 모두 다 사과, 딸기, 바나나 이니까 그러면은 자기 사과 있을 때만 사과 아이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막 사과, 딸기, 바나나 막 다 부르니까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돌면서 자리를 차지하거나 이게 5세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전개할 때 규칙 같은 거라든가 놀이 방법을 바꿔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활동을 할 때 한 가지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아주 창의적인 놀이 방법으로 막 바꿔가지고 이렇게 놀이 전개, 놀이 방법 여기 위에 놀이 방법도 알아보고 놀이 방법에 따라서 어떤 규칙 같은 것도 다양하게 정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놀이시 지켜야 할 규칙 알아보기만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 거고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예상하여서 다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이제 놀이 전개 했고 마무리에서는 평가 단계죠. 평가 단계에서는 5번째로 과일 바구니 놀이를 하고 난 후에 느낌을 이야기로 나눈다인데요. 이때 뭐 선생님이 놀이를 할 때 재밌었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뭐 빈자리를 찾아 앉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뭐 내가 가진 과일 이름을 술래가 외쳤을 때 어떤 느낌이면 내가 사과인데 사과 하고 외쳐주면 정말 막 재밌겠죠.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뛸 수 있으니까. 이럴 때 기분이 어땠나요? 뭐, 이런, 평가를 하면은 정말 놀이도 재밌고 또 평가 시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점으로 보니까는 자리에 앉기 위해 친구를 밀치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교사가 처음에 술래가 되어 게임을 먼저 뭐 시범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유아가 게임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본 활동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은 막 말로 설명해도 안 되니까 잘 안 될 수가 있을 때는 직접 이렇게 일어나서 돌아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또 막 가다가 넘어져서 아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제 상기시킬 수 있겠죠. 이 활동에서의 역할과 미술로 확장 활동을 했네요. 역할은 과일 가게 놀이인데 저는 별로 이렇게 과일 가게 놀이 이런 거는 확장 활동으로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술 같은 거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과일 도장 찍기 이런 거 과일 그리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여러분도 뭐 사과 그리기 사과 그려보라면 재미없잖아요. 뭐 사과를 차라리 뭐 한지 같은 거라든가 뭐 신문지로 막 구겨가지고 둥글둥글하게 해서 겉에를 뭐 종이로다가 싸서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어떤 과일의 색을 이렇게 물감으로 칠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역동적인 활동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 활동에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제 어부와 물고기 또 만 5세 아이들의 놀이인데요. 활동 목표는 놀이 규칙에 맞는 대근육 조절하고 지시대로 밀접하게 움직이며 신체 조절 능력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활동 자료로는 고기잡이 동요, 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뭐 이런 노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제 휙 하는 뭐 신호음이라든가 또 내가 어부다 하는 어부 표시 머리띠 같은 거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도입에는 놀이 흥미 유발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주로 이제 놀이 흥미 유발에 1번을 붙일 수 있겠죠. 놀이와 연관된 고기잡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흥미를 유발한다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어떻게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고기잡이 노래를 뭐 해석하면서 함께 불러봐요. 뭐 같이 막 불러본다. 뭐 고기를 잡으러 뭐 어쩌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라든가 물고기가 막 도망치는 모습을 표현해 보아요.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도망치고 막 표현하고 물고기가 되어보고 하는 표현을 놀이 흥미 유발 단계에서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개에는 놀이 소개와 놀이 전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놀이 소개 부분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나눠졌는데 놀이 방법을 예측해 본 후 소개한다. 놀이 방법을 예측해 볼까요? 선생님이 고기잡이 놀이를 어떤 놀이로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뭐, 두 팀으로 나누어 번갈아 가면서 어부와 물고기 역할을 맡고, 또 어부가 된 사람이 물고기가 된 친구들을 막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막 잡으면은, 많이 잡으면은 승리하는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선생님이 얘기해도 되고 유아들이 얘기해도 되고요. 또한 두 명이 짝을 지어 어부가 되고 두 손으로 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 잡으면 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확 잡으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우리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하는 것처럼 두 손으로 잡고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는다면 또 어부는 각 팀에 몇 쌍씩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만 4, 5세니까 두 명씩 짝짓다 보면은 20명이면 10쌍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수 감각도 길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머리가 이제 확 돌아가겠죠. 아, 나는 이렇게 눈으로 딱 보니까 3명이네. 마지막 한 명이 짝이 모자라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다 2명씩 했으면 여기 짝이 없으니까 3명 같이 해서 3명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임 진행 방법을 같이 알아볼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아봤냐 하면 이 두 번째 놀이 방법을 예측해 본 다음에 예측했으니까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예측했으니까 진짜 이제 방법을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이제 한 6가지로 나눠서 방법을 알아봤어요. 뭐 두 편으로 나눠서 앉는다. 또 한 팀은 전체가 물고기가 되고 반대 팀에서 한두 쌍의 어부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두 쌍의 어부가 전체의 물고기를 잡는 거겠죠. 게임 시작 신호음이 휙 울리면 어부가 된 친구들은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물을 만들어서 물고기가 되어 도망치는 상대방 친구들을 잡아요. 이때 고기잡이 노래의 배경음악을 들려준다면 놀이 분위기가 엄청 고조되겠죠. 네 번째, 잡힌 친구는 어장이죠. 여기가 어장이야. 표시해두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가서 앉게 한다든가. 제한된 시간 선생님이 휙 소리를 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노래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이 노래 하면 이 노래 한 번 끝날 때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종료 신호가 울리면 게임을 종료하게 한다든가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부에게 잡히지 않은 물고기 친구들의 인원수를 세어보고 또 많이 남아있는 팀의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그 많이 남아있는 수만큼 잡힌 아이들을 이렇게 구출해 내어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놀이를 지금 소개하면서 전개를 계속 해요. 그래서 놀이시 기초할 규칙 같은 것도 알아보고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티시 여기도 나올 수 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를 몇 쌍을 만들어서 게임하면 좋을까? 그러면 2쌍이요, 3쌍이요, 아니에요, 너무 적어요, 많아요, 막 하겠죠. 물고기가 된 친구가 어부에게 잡히면 어디로 모여서 앉기로 할까? 그러면 여기요, 아니면 저쪽 끝에요, 아니면 여기 책 보는 방이요, 아니면 저기 쉬는 방이요, 어쩌게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부를 몇 쌍까지 늘려서 해볼까. 처음에는 한두 쌍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 막 물고기가 너무 막 안 잡혀. 그러면 2쌍으로 하고 막. 그 다음에 어부를 너무 막 한 10쌍 정도 만들면은 물고기가 너무 없어져. 막 이런 것들을 애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놀이를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이 부분의 놀이 평가입니다. 자, 5번째 번호로 어부와 물고기 놀이를 하고 난 후의 느낌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면 또 티시 어떻게 나올까요? 놀이를 할 때 재미있었던 점, 또 그러면 뭐가 재밌었어요? 그럼 어떤 점이 어려웠었어요? 뭐가 어려웠어요? 뭐죠?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을 때의 느낌, 어땠었나요? 그러면 어부가 돼서 물고기 잡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막상 물고기가 되어서 잡히다 보니까는 어땠어요? 하고 이제 여기서 교사와 유아, 교사 유아가 번갈아 가면서 느낌을 나누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되어 어부에게 잡혔을 때의 느낌, 또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놀이 평가에 넣었어요. 유의점을 한번 볼까요? 어부 숫자가 막 늘려 아니면 줄여 이렇게 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 왜? 아이들의 흥미를 더욱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두 팀 중 한 팀은 유아 전체가 물고기를 할 수 있지만 어부가 된 한 팀은 몇 쌍씩만 어부를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어부만 하면 안 되고 맨날 물고기만 하면 안 되겠죠. 어부 역할이 물고기 인원과 같으면 물고기가 빨리 잡혀서 게임이 금방 끝나버려. 그래서 4, 5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끝나버리면은 흥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적정하게 유의점을 살려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확장활동으로 미술과 신체 표현을 했네요. 물고기 종이를 접어서 바닷속 꾸미기를 했는데 신체 표현, 바닷속 생물을 몸으로 표현해보기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자, 저랑 같이 직접 계획안을 짜보면서 확장활동은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그림으로 표현되었네요.
어, 자, 그러면 모의 수업 계획안을 작성해보고 또 자기 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예시는 음, 그 언어 영역이에요. 지금 언어 영역 중에서 듣기 영역 활동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 한 가지만 제시할 건데 나머지 뭐 수, 조작 또 뭐가 있었죠? 그다음에 뭐 과학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다문화 뭐 요리 활동 다양하게 제가 과제를 이렇게 부여해 드렸는데 여기에 이런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형식은 여기 아무것도 안 적어져 있는 이 빈 형식으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올려드린 그 보조 그 첨부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걸 출력하셔서 여기에 잘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 워드로 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제가 여기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본인의 여기 이름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의 여기는 이제 이 언어 영역에서 동화예요. 동화 제목이 솔직하면 안 돼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활동에 게임이면 게임, 판게임이면 판게임, 뭐 수면 수 하여튼 그 수에 그 놀이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목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아니면 동화면은 딱 동화 제목을 정하면 되겠지만 뭐 내가 뭐 아까 그 목욕탕 놀이라든가 아까 뭐 했죠? 그 밀짚 모자와 과일 어부놀이, 그럼 어부놀이 이렇게 한다든가 여기에다 제목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솔직하면 안 돼. 모의수업 계획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김아무개에 여기 빈 자리는 본인이 채워놓고 모의수업 계획안하고 이 표를 제가 이제 파일로 첨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발표자 여러분들은 다 영유아 보육 전공이시죠. 그래서 김아무개 여기 김아무개니까 영유아 보육 전공 김아무개 생활 주제를 본인이 정해야 돼. 이것도 제가 나중에 피드백 해주고 여기 이제 훈련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보육학 개론하고 또 보육 과정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 과정 지금 잠깐 멈추고 보육 과정 책 을 한번 준비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보육 과정에 보면 표준 보육 과정 지금 제가 제시한 게 5세기 때문에 누리 과정 부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처음 3월이나 4월달 뭐 우리 반이 좋아요 내지는 뭐 새 친구 이런 단원에서 이런 주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주제도 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 영역은 제가 정해드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 언어놀이라든가 수놀이, 뭐 그다음에 과학, 다문화 경험, 조작, 판게임, 요리 활동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활동 영역. 그 다음에 내가 이 수업을 만 5세 대상으로 할 건지, 만 3세 대상으로 할 건지, 4세 대상으로 할 건지, 이것도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면 만 5세가 적당하겠다, 만 3세가 적당하겠다, 라고 결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딱 나중에 살펴보고 또 피드백 해드리면서 이 내용은 이렇다, 저렇다, 또 주제는 잘 정했다, 어쨌다,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 자료를 준비를 해야 돼요.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에 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얼굴과 자료가 잘 나오도록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안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 자료가 당장은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그냥 본인의 그냥 얼굴만 있는 사진이라도 우선 넣어주시면 김아무개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매치를 할 수 있겠죠. 자, 목표를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주요 경험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면 보육일지 쓰실 때 이런 형식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통 목표는요, 표준 보육, 이게 지금 만 5세를 제가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표준 보육 과정과 누리 과정에서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예, 표준보육과정은 0에서 2세까지를 다루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3, 5세, 5세잖아요. 여기는 3, 5세는 누리과정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이 되겠어요. 언어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에 들어가요. 의사소통 영역에서 의사소통 영역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영역이 정해지면 제가 영역을 정해드렸어요. 이 영역 앞에 영역과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으로 목표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영역과 영역에 대한 내용 범주가 있어요. 언어 영역 같은 경우 영역은 내가 정해드렸어요. 각각. 김세영은 언어놀이, 박은서는 수놀이, 복경민은 언어놀이, 동급 이런 것처럼 영역을 정해드렸어요. 이 영역은 지금은 솔직하면 안 돼 라는 이 머릿속 계간의 영역이 언어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 언어 중에서 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듣기를 활동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이 듣기 영역 활동. 그래서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이 돼요. 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언어 영역으로서 이 언어 영역은 언어 활동은 최초의 누리과정의 영역으로 의사소통 영역이에요. 의사소통 영역 가로 열고 의사소통. 여기는 그냥 여기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수놀이 했으면요. 수는 의사소통, 수어는 수과학적, 자연 탐구 영역이 되겠죠. 수는 수학과 과학, 그 다음에 예술 경험, 그 다음에 자연 탐구 영역.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 탐구 영역이 되겠죠. 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진 않아요. 본인이 찾아서 이 영역을 찾아야 돼요. 내가 수업을 하고자 하는 영역이 의사소통 영역인지, 그 다음에 기본생활 영역인지, 신체 운동 영역인지, 그 다음에 사회관계 영역인지, 예술 경험 영역인지, 자연 탐구 영역인지를 이제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역 다음에 내용 범주라고 했죠. 내용 범주에서는 이 학생은 듣기 활동을 하려고 해요. 내용 범주에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의 내용 범주에 들어있어요. 내용 범주 듣기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누리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듣기를 보면은 내용 범주가 네 가지 있어요.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이해하기 듣고 이해하기, 또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또 바른 태도로 듣기. 요 네 가지가 의사소통 영역의 듣기의 내용 범주예요. 그러면 듣기 내용 범주의 내용이 아까 세 번째 말했던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였거든요. 요거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세부 내용. 그 세부 내용 지도 원리 옆에 이제 여러분 보육과정 책을 보시면 이 내용 범주 옆에 지도 원리가 있거든요. 지도 원리가 바로 세부 내용이에요.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거는 본인이 써야 돼요. 여기 내가 이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표로 수업을 할 건가 봤더니 여기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옆에를 보니까 여러 장르의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지도 원리가 있잖아요. 요거를 내 수업에 가져오는 거야. 내 수업을 보니까 내가 지금 동화를 들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길 수 있다라고 세부 내용, 지금 목표거든요. 세부 내용의 목표로 요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다양한 방법, 즉 융판 동화라든가 이제 들려주기, 이렇게 언어로 들려주는 거, 이 융판 동화로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길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세 가지를 목표로 주로 할 건데요. 다시 또 한 가지 여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세부 내용이죠. 끌어내기 위해서 영역과 내용 범주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영역은 똑같이 의사소통 영역에서 내용 범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였었죠. 듣기
내용 범주에서 그 내용 범주에 듣기에는 아까 낱말과 문장으로 듣고 이해하기, 두 번째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세 번째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네 번째 바른 태도로 듣기 였었잖아요. 그 바른 태도로 듣기 네 번째 거를 내용으로 가져왔어요. 여기까지는 표준 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에 있는 거, 표준 보육과정은 0, 1, 2세를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표준 보육과정을 보고 쓰고요. 여기처럼 3, 4, 5세를 대상으로 모의 수업을 계획안을 짜려면 표준 누리과정을 보고 쓰시면 돼요. 저 지금 누리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책을. 거기에 의사소통 영역에, 그 다음에 듣기에, 바른 태도로 듣기에, 비로소 여기 내가 이제 본인이 수업할 거 여기 보면은 바른 태도로 듣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한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 라고 뭐 비슷하게 바꿨어요. 끝까지 들을 수 있다. 끝까지를 뺐네요. 주의 깊게 듣도록 한다. 이거 그대로 갖고 왔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 또박또박 아이들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상하고 잘 외워가지고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 목표는 이렇게 정해놓고 수업을 엉뚱한 수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수업을 했으면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목표대로 수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했어요. 자, 의사소통 영역에서 내용 범주에서 이제까지는 듣기였는데 이번엔 말하기, 아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용 범주에. 그 내용 범주에 말하기의 내용 범주를 가져왔네요. 말하기의 내용 범주 보면은 여기도 네 가지가 있어요. 낱말과 문장으로 세 가지군요.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요, 보육과정 책을 가져와서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에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수업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멈추고 보육과정 책을 가져다 놓고 의사소통 영역에 3, 5세 의사소통 영역을 보시면, 저도 보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죠. 의사소통 영역에, 그다음에 말하기 내용 범주에, 그 내용에 말하기 내용 범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두 번째 느낌, 생각, 경험으로 말하기, 세 번째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가져왔어요. 어떤 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를 가져왔어요. 요까지는 그냥 가져오는 거야. 내 수업에 이 목표가 맞겠다를 찾아야 돼, 본인이. 이건 답은 정해져 있죠. 여기 눈에 보인다고 이게 다 답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져와야지. 여러분 인터넷 서핑한다고 서핑을 잘해야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본인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는 거는 서핑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누리과정에 있는 내용을 내 수업 계획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져와서 그 다음에 여기 느낌, 생각, 경험으로 말하기에 지도 원리를 보면 경험한 것이나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느낌이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문장으로 말하도록 격려한다. 이것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꾸며 확장하고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로 지어 말해보게 한다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 교육 계획안에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동화를 듣고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 라고 세부 내용 목표로 가져왔어요. 여기 있거든요. 말하기에서 자기 주제에 대해 느낌이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문장으로 말하도록 격려한다 했으니까, 나는 솔직하면 안 돼 라는 이 동화를 가지고, 이 동화를 듣고 느낀 점을, 이렇게 자신이 느낀 어떤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을 활동 목표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게 하고, 동화를 듣고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 활동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안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역, 내용 범주, 내용 까징을 누리과정이든 표준 보육과정이든 찾아야 돼요. 제가 언어를 내줬든 수를 내줬든 그다음에 과학을 내줬든 다문화를 내줬든 조리를 내줬든 요리를 내줬든 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서 가져와야 될지를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교육계획안을 짤 수 있어. 교육계획안도 짜지 못하면은 어떻게 수업을 하고 교사로 나가겠어요.
하지만 또 너무 못한다고 걱정 안 하시진 않아도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대면 수업 때 계획안 하나하나 가지고 차근차근 다 지도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지고 계획안을 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볼까요? 뭐 수업 준비할 때 여기도 이렇게 폼이 그대로 나가면 여기 빈칸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다 하고 도입해서 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C 해가지고 친구들 우리 우선 참 좋은 말이라는 노래 들어볼까요? 뭐 네 뭐 좋은 말 들어봤어. 음원.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참 좋은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뭐 사랑해요. 너가 최고야.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입이야. 그래서 도입도 내가 이 수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떤 말로 도입을 할 것인가 생각해서 TC 쓰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아참 자료가 더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계획안을 짤 때는 이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 가지 칸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어떤 걸로 이게 교구를 놀잇감을 만들겠다. 글씨로 써도 되고요.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구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융판 동화를 하려고 이렇게 판을 만들었어요. 융판을 만들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동물 나오는 동물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거 각각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서 도입 부분에 이제 그림이 들어갔고요. 도입 전개, 이제 전개 부분이 들어야죠. 수업에 이제 전개가 들어야 되겠죠. 아, 이거는 이제 글씨가 안 보일까봐 크게 말했어요. 이거 도입 부분이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선 참 좋은 말이라는 노래를 들어볼까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크게 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은 좀 멈춘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도입했으니까 전개, 이게 수업 내용이에요. 전개 부분에서 첫 번째 제가 1, 2, 3으로 나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화 소개를 먼저 했네요. 뭐 여기 이 주인공 프랭크가 있어요. 프랭크. 짠, 외국 동화니까. 짠, 선생님이 이 동화책에 나오는 프랭크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가 나오는 솔직하면 안 돼? 라는 동화책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동화 내용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쭉쭉쭉. 여러분이 이렇게 딱 멈추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좀 의미 있고 생각이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만 5세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있고요. 여기. 그래서 어제 지금 동화 내용이 좀 길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동화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동화 내용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처음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동화 소개하기였죠. 두 번째는 이제 동화 소개했으니까 동화 속 이야기 이제 회상해야 되겠죠. 친구들 뭐 이야기 속에 누가 나왔었나요? 뭐요? 누구요? 뭐 프랭크가 친구에게 너 죽은 깨 모양이 딱 북두칠성 같아. 꽥꽥거리는 건 노래가 아니잖아. 뭐 막 그렇게 막 놀려주는 동화거든요. 예.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뭐 어째요. 그래서 티시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렇게 쓰셔야 되고, 제가 두 번째는 동화 속 이야기 회상하기 했다면 이제 세 번째 뭐 동화 속 인물들 파악해야 돼요. 누구누구는 어땠나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성격인가요? 동화 속 인물에게 그 누구누구에게는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누구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싶나요? 나는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쩌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화 속 인물도 파악하고 동화 속 인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을 거고, 저는 이거 좀 예시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마무리네요. 평가죠. 기분 좋은 말들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말들 무엇이 있을까요? 뭐예요? 쭉 얘기하겠죠. 그래서 마무리했어요. 그럼 우리 반 친구들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놀면서 어떤 말로 친구들을 기쁘게 했는지 이따 집에 갈 때 선생님께 자랑해 보아요. 이야기해 보아요. 네 해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말, 친구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뭘까 하고 막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겠죠?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드린 폼에다가 계획안을 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계 확장하기 있었죠. 확장하기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하면 안 돼? 라는 동화를 들려주면서 그 내용에 관련된 5가지의 확장 활동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연계 및 확장 활동 해갖고 요거는 그대로이고요. 영역놀이 제목이라든가 수업 자료 및 목록, 자료 설명, 요 칸과 교수 방법은 수업 진행 방법이라든가 상호작용의 내용이거든요. 요 색깔 있는 거는 그대로 폼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이 폼으로 드릴 거고요. 여기 1번, 2번, 밑에 이제 3번 어디 갔을까?
여기 바뀌었네, 순서가.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는 본인이 정할 거예요. 제가 먼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음률놀이 영역으로 한번 연계해 볼게요. 활동 제목은 참 좋은 말. 이 제목은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해. 제가 미술 시간에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참 좋은 말 노래 부르기 뭐 이런 걸 제목으로 하지 마세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말 하면 참 좋은 말 무슨 내용이지? 무슨 놀일까? 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제목을 써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업 자료 목록은 참 좋은 말 노래 CD나 MP3 같은 거, 또 우리 몸이라든가 가사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쓰면 되고요. 자료 설명으로서는 뭐 참 좋은 말, 뭐 작사는 김한기 씨고 작곡자는 장지원이고 참 좋은 말 노래에서 사랑해요 라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 몸으로 하트를 만들어 참 좋은 말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이게 자료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줬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는 여기 옆에예요. 1, 2, 3, 4, 5, 6단계로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1. 아이들에게 참 좋은 말이라는 노래를 들려주고 또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물어보고 또 아이들의 가사판도 보여주고 같이 노래 불러보고 또 틀어서 다시 또 불러보고 자기 몸을 이용해서 또 하트를 만들어 볼 것인지 참 좋은 말 노래를 튼 다음에 노래 맞춰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하트를 만들어 춤을 추어 본다든가 저기 처음에 들려주면서 차근차근 해서 마지막 춤까지 불러보는 이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앞에 솔직하면 안 돼 라는 이 동화를 들려주면서 솔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 참 좋은 말이 좋다라는 말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 좋은 말이라는 노래를 가져온 거예요. 연계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술 영역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 자료 목록 같은 경우는 크레파스, 뭐 스케치북 또는 팔절, 두꺼운 도화지, 볼펜, 사인펜, 색연필 이런 게 필요해요.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 5단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 기분이 좋았던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색연필 여러 가지 재료도 나눠주고 또 표정 상황 그림 같은 거를 글이나 그림으로 써보고 그려보고 또 그림이나 또 뭘 써본 거를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 발표도 해보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기분 좋은 말을 쓰는 시간을 가져보니 어떤지 또 나눠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이면서도 또 그림도 그려보고 또 나눠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다 꾸몄잖아요. 확장을 했잖아요. 이게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언어 영역으로 갔네요. 동국. 어떤 동국인가 볼까요? 궁금하죠? 각 역할 머리띠. 이 동화에 나오는 내용을 동국으로 해보려나 봐요. 프랭크, 뭐, 할아버지, 도티와 캐롤, 교양 선생님, 또 기냥 선생님, 있거든요. 그런 주인공들의 머리띠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4가지로. 아이들에게 솔직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각자 원하는 역할도 골라보고, 또 직접 이제 선생님이 살짝 얘기하는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그때마다 주인공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속상해 하는 거라든가, 기뻐한다든가, 제 친구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로다가 해야 될지라든가, 이런 것들 동화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직접 이제 말로 해보는 거죠. 그럼 연습이 되잖아요. 좋은 말이. 그래서 동국한 다음에 어떤 점이었는지 평가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게임 영역으로 확장 활동을 했네요. 기분 좋은 말을 쓰는 우리. 기분 좋은 말을 쓰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게임을 해보겠다네요. 기분 좋은 말 카드라든가 기분 카드, 나쁜 말 카드, 좋은 말 카드, 나쁜 말 카드, 게임판이라든가 말 같은 게 필요한 게요. 기분 좋은 말 카드에는 사랑해요, 잘할 수 있어요, 역시 넌 최고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라는 말을 붙이고 또 글씨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면서 웃겼어 바보야, 너한테 냄새나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말들을 이제 그림이나 글씨로 다 표현해 놓은 카드판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1, 2, 3, 4, 5, 6단계로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게임판, 기본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두 팀으로 나누고, 색깔도 말도 나누고, 가위바위보해서 기본카드 이렇게 쭉 해서 제자리에 놓고 말을 먼저 도착한 팀이 이긴다 해서 이제 진짜 게임으로 해보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게임할지 편도 나누고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기고 지는지까지 해서 딱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간을
연계 확장 활동의 계획안을 쓰셔야 되고요. 5번째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수 조작 놀이로 확장 활동을 하겠어요. 자, 기분 카드를 구별해요 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자, 수업 자료 목록은 기분 좋은 말 카드, 기분 나쁜 말 카드, 게임판, 구별판. 지금 만 5세라서 말 카드라고 했는데, 그래도 뒷면 같은 데는 기분에 따른 얼굴 표정이 들어가면 더 좋겠어요. 왜 글씨 모르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 4가지로. 아이들에게 기분 좋은 말, 나쁜 말, 기분 나쁜 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뭐 기분 좋은 말 카드와 기분 나쁜 말 카드를 막 뒤집어 섞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뽑아 가지고 그 기분 카드를 뽑을 때 이 기분을 자기가 말로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나쁜 말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다짐해보고 약속해보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솔직하면 안 돼! 라는 동화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 동화 이렇게 단지 듣기 동화를 들려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수조작 활동이라든가 또 음률 영역이라든가 미술 영역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 더. 언어라든가 게임 영역. 다양한 영역이잖아요. 같은 영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5개 영역으로 여러분이 꼭 5개 해야 됩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5개 하세요. 이거는 그냥 훈련하고 과제니까. 그래서 또 꼭 다른 영역으로 가야 돼요. 네, 꼭 다른 영역으로 가세요. 그래서 자꾸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제를 했을 때 이 활동이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게 창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가 이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야지 유아들한테 창의적인 놀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놀이를 했으면 이 수놀이는 수놀이일 뿐이지 어떻게 이 수놀이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어? 이 수놀이 갖고 어떻게 쌓기놀이를 할 수 있어? 이 수놀이 가지고 어떻게 무슨 언어 활동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판단 안 할 거예요. 요렇게 갔다고 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한테 설명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피드백을 해줄 거는 피드백 해주면서 더 효과적인 연계 활동, 더 효과적인 확장 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제가 이제 지도를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안을 다 끝낸 거예요. 계획안 처음에 영역, 주제, 그 다음에 주제 정하고 또 어떤 주제에서 봄이 왔어요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겨울이 왔어요에서 이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동네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가족 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즐거운 어린이집, 이제 친구들에 대한 얘기니까 뭐 즐거운 어린이집, 아니면 새 친구를 맞이했어요 라는 단원의 주제에서 할 것인지, 이 주제를 꼭 정하는 게 고민해야 되는 게 과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했으면 이 연계 확장 5가지 연계 확장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를 하면은 딱 끝나요. 계획안. 자, 이제 자기평가서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자기평가서는 좀 다음 또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기평가서는 이제 수업 준비할 때 수업 구상 과정이라든가 준비 과정, 수업 진행 과정이라든가, 2번째 수업 발표할 때, 이제 아직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발표할 때 이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잘한 점, 못한 점, 아쉬운 점 이런 거 쓰는 거고요. 제가 지도교수가 피드백 해줬던 사항도 일단 적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수업할 때 장면을 친구들이 좀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이제 몇 장 찍으셔갖고 여기다가 수업 활동 사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총평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고, 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쓰는 게 자기 총평이야. 이 5가지의 5번째, 4번째, 그다음에 여기 3번째, 2번째, 첫 번째 이렇게 5가지의 수업 활동 발표에 대한 자기 평가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이제 이 수업이 완벽하게 완료돼요. 자, 이거는 2차 직무평가, 그렇게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는 필기고사를 안 볼 거예요. 이 모의 수업인 손유희 활동하고 이 영역 활동, 이 2가지 수업 하는 걸로 제가 평가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기 계획안하고 평가서 엄청 잘 써야 돼요. 이거는 좀 더 지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지도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1교시에 다시 얘기했듯이 여기 A, B, C, D로 다 나눴습니다. A, 자, 이름은 제가 부르진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A조고
11강에 발표한다. 이거는 인터넷, 그러니까 인강을 할 때의 발표예요. 근데 인강하지 않고 봐서 이제 다음 9강부터 만약에 대면 수업, 출석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검정색으로 써 있는 A, B조, 이 A, B조가 A, B조가 언제 발표를 했을까요? A, B조가 다시 정리할게요. 일단 그거는 지금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A 비전은 13가 6월 9일 날. 여러분 메모를 확실하게 좀 해놔주세요. 13강인 6월 9일 날 대면 수업 때일 경우, 그 다음에 CD죠.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름 적어져 있는 친구들이죠. CD조는 14강인 6월 16일 날 학교에서 발표할 거고, 이게 학교 나올 상황이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 인터넷 강의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공지가 뜨면,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숫자, 이제 날짜대로 5월 26일, 6월 2일, 6월 9일, 6월 16일 요 날짜에 제가 뭐 줌을 통해서 불러드리든지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어떻게든지 하든지 제가 구상을 할 거예요. 이때 발표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8강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던 날이죠. 이날 24시까지 밤 12시까지는 여기 자기의 영역 있죠. 이 영역에 관련된 그 계획안 자기평가서는 아직 안 써도 되겠죠. 수업을 안 했으니까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묶음 사진으로 단톡방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이 15강 얘기는 좀 천천히 더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강에는 이제 손유희 수업을 할 건데요. 5월 11일 월요일 24시까지 카톡방에 묶음 사진을 제출한다 그랬네요. 계획안이에요. 계획안. 자기평가서는 말고 계획안만 5월 11일 월요일 8강 보강 수업이에요. 24시까지 카톡 단톡방에 묶음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교시에 다시 만나요.